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좀 세팅상의 이슈가 있어서 약간 한 번 더, 좀 깔끔한 녹화본을 그래도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은 내용을 한번 녹화본으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 드렸던 내용은 요 AI 모델 만들기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어를 또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어서 컴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나 요거를 조금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개발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 서비스들, AI 프로필 만드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더블테이크이라고 하는 B2B 서비스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어떻게 실제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 이용자분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좀 재밌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아이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아이는 되게 많은 AI 툴들이 있지만 사용자 의도가 더 잘 표현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랜덤한 결과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의 결과물들을 이제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AI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 그 다음에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옛날엔 뭐 되게 많은 수작업이 필요했던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 아니면 3D 모델링을 하는 일,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텍스트 몇 줄만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창의적인 부분, 되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부분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저희가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쓰여지는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 인물이 계속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AI 기술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쓰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AI 기술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쓰시려면 이 컴퓨아이처럼 AI를 자기의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만든 이미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플럭스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컴피 UI에서도 플럭스 모델을 쓰실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는 그냥 이 중국 어린아이가 큰 고래를 타고 바다를 헤엄친다 이런 내용인데, 간단한 프롬프트지만 이 왼쪽 미드저니는 이런 물 속에 있는 풀들 이런 것도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물방울들,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빛의 표현들도 같이 표현돼서 엄청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같은 프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플럭스 이미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들만을 기반으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방울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물방울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실제 프롬프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했고 특별하게 빛의 표현을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플럭스 모델은 컴퓨어에서 쓰셔도 되는데 더블테이크에서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했던 거고요. 네,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죠. 그래서 창의성보다는 사용자 의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제 중 하나가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 인풋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어에서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 인풋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고양이 보고 이렇게 웅크려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양이의 포즈를 제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어를 사용하시면 이미지로 이게 고양이의 포즈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의 의도들을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랜덤한 정도보다 훨씬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컴퓨어로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하게 학습된 제품의 모델을 또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습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예쁜 옷을 그릴 때 그 옷들이 계속 다른 모양으로 그 옷들이 계속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대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냥 학습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또 그리고 그냥 학습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캣 브이톤 같은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 옷을 갈아입는 형태의 작업도 손쉽게 컴퓨아이 내에서 지원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안경의 디테일들도 다 잘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더블테이크 클라이언트 분이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뭐 상의랑 하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잘 입힐 수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옷들은 실제 제품 사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세계에 있는 요소들을 더 정확하고 유사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컴퓨아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나 아니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드저니보다는 유용하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아이는 뭐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도 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모델들, 그 다음에 실제 제품들을 학습한 부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실용적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초급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저는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걸 자기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 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워크플로우를 쓰는지를 자기 컴퓨터에서 똑같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디 AI, 하버스쿨이랑 이제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죠. 놀디 AI를 써서 설치 없이 한번 컴퓨터에 대해서 배워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놀디아이에서 컴퓨터가 좀 익숙해지었다 하면은 이제 런팟이라는 서버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컴퓨터의 세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런팟 세팅 관련돼서는 제 유튜브에 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나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코스모스 같은 주목받는 동영상 모델도 컴퓨터를 런팟으로 세팅하면 빠르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세팅을 하는 이유여서 그런 모델들, 새로 나온 모델들을 써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컴퓨아이를 이제 만져보기로 제가 붙여놨는데, 컴퓨아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따라해 보시면은 조금 쉽게 컴퓨아이 인터페이스나 간단한 노드들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만들어 볼 거는 이 물병이랑 그 다음에 요 여자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들을 컴퓨아이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조금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확 접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 작업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디 서비스를 들어가주면 되는데요. 구글에 놀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놀디 AI 직접 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처음 놀디를 들어오시면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들 다른 분들이 만드신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일단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왼쪽 아래에 시작하기 버튼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간단하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됐으면 왼쪽에 설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언어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의 열기를 눌러서 컴퓨터의 화면을 이제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기본 화면이 이제 나왔고요. 근데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이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업한 결과물들, 이미지들이 모여져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위쪽에는 컴퓨터의 워크플로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 컴퓨아이를 이 놀디라는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걸 실행시킬 때마다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버스쿨 이 라이브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특별한 쿠폰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설정에 가셔서 쿠폰 가신 다음에 쿠폰 코드에다가 하버 이렇게 입력하시면 크레딧이 충전이 될 거고 그 스탠다드 요금 3개월이 이제 무료로 충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도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가이드북도 있지만 이 Q라는 버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드전이나 이런 이미지 생성 도구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미지 생성이 시작이 되죠. 그것처럼 컴퓨아이에서도 여기 있는 세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주시고 Q를 눌러주시면 이 세팅이 그대로 Q가 됩니다. 즉 작업이 즉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Q를 한번 눌러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Q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 커맨드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맥 사용자분들은 커맨드 엔터 누르시면 되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물병이 하나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병이 그려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 펼쳐서 보여지는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데 AI가 이제 일을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박스들을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노드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선이 연결된 순서대로 각각 하나의 노드가 실행되고 다음 노드로 실행된 값들을 전달해서 마지막에는 최종 아웃풋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드들에서 뭐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고 중요한 것들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 체크 포인트랑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프롬프트, 그 다음에 레턴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 체크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물감입니다. AI 모델을 어떤 모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우먼이라고 하고 Q를 한 번 더 돌린 다음에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먼 여자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그림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체크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 AW 폴트릿이라는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르고 Q를 눌러주시면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하지만 이번엔 다른 체크 포인트,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사진과 같은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었죠. 네,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트, 다양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디즈니, 픽사, 카툰 요거만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지만 더 디자인, 그 디즈니 스타일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노트는 이 텍스트겠죠. 이 텍스트에다가 제가 캣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여자 그림이 아니라 이 고양이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 디즈니 픽사 카툰 캐릭터를 이용한 고양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나와야 될지를 지정해주는 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한 노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pty 레턴트 이미지는 이 레턴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고 할 때
레턴트라는 형태의 도화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화지의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스 512, 그다음에 하이트 768로 이제 늘려서 조금 세로로 긴 비율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고양이가 아니라 세로로 긴 형태의 비율을 갖고 있는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중요한 노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이해가 막 많이 안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이 로드 체크 포인트, 그 전에 컴퓨어의 캔버스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어의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 체크 포인트 노드부터 얘기를 드리면, 요거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물감을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체크 포인트 네임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체크 포인트를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포인트 리스트들은 뭐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Cvid AI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어떤 그림체를 갖고 있나, 어떤 특정한 모델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특정 모델이 이름이 여기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 같은 것도 검색이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리오셈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리오셈 핀그레인, 리오셈 핀그레인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드하고 케이스 샘플러를 통해서 이제 디코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따라서 가서 다음 노드가 어떤 것인지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드 체크 포인트를 하고 여기 클립이라는 부분에서 클립이 나온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죠. 이 클립이라는 부분들이 모델에서 로드가 되고 이 텍스트들에 연결돼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 인코드를 또 따라가 보면 하나는 포지티브라는 곳에 연결되고 하나는 네거티브라는 곳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라는 건 이 텍스트를 그려줘 라는 거고, 네거티브라는 거는 이 텍스트를 그리지 말아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 아웃풋을 보시면 텍스트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워터마크, 뭐 이렇게 도장 찍어 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가 이제 K샘플러에 잘 전달이 되었고, K샘플러의 마지막에는 레턴트 이미지가 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턴트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시드 값을 지금 되게 큰 숫자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두시고 컨트롤 F 제너레이트 부분을 픽스드로 고정해 두시면 이 같은 이미지가 이 워크플로우를 반복해서 실행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왼쪽의 세팅들이 모두 같아도 시드 값이 바뀌면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드 값을 원하시는 이미지가 딱 한 개라면 고정을 해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샘플링을 마치고 나서 AI가 바로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역시 또 레턴트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디코드에서 사람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으로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마지막에 세이브 이미지,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요 empty return라는 워크플로우거든요. 네, 요 프롬프트랑 완전히 같은데 생성하는 방식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조금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텍스트 프롬프트가 영어기도 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고 처음 하시면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기 워크플로우 공유 드린 거, 요거를 이제 링크를 제가 공유 드렸거든요. 이 이 공유된 링크를 들어가시고 오프닝 컴피 UI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복사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델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감을 쓸 건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선으로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일일이 연결해도 되지만 되게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Anything Everywhere 노드에다 연결해서 이 워크플로우 전체에다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죠. 근데 텍스트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키워드들을 이제 기반으로 그 키워드들을 선택해서 tek스트 프롬프트를 빌딩할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똑같이 아까처럼 K샘플러에 전달해서 이 이미지를 저장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우선 여기서 아까 우먼이라고 했었죠. 요 우먼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피 선택을 한 다음에 프레이밍에서는 어펄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앵글은 하이 앵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걸로 할게요. 이거 한번 큐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미지, 이 이미지와 완전히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프롬프트를 좀 바꿔보고 싶다. 저는 뭐 이렇게 항공샷 위에서 찍는 앵글이 싫다 하면 below 앵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from below low angle 사용하시게 되면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Q를 눌러서 결과물을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은 약간 위에서 바라본 듯한 그런 각도에서 사진이 그려졌다면, below 앵글은 아래쪽에서 촬영된 듯한 그런 사진이 그려질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의 각도가 바뀌었죠. 하지만 스트리트 패션 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그 다음에 포토 오브 컬이라는 요소도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프롬프트들로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좋을 거는 컴퓨아이로 이제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약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들을 한번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그 워크플로우들을 조금 예제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워크플로우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오프닝 컴프 UI 오프닝 컴프 UI 버튼을 눌러서 이 컴프 UI 화면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컴프 UI 화면이 잘 나왔고요. 일단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를 눌러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역시 아까 처음에 이 워크플로우의 모델들을 로드하는 부분은 똑같죠.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드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empty returnt를 이용해서 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아까 설명을 살짝 못 드렸는데, 요 empty return 이미지 이 노드를 처음에 썼잖아요. 근데 이 노드보다 이 노드를 쓰시면 좋은 게, 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여기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2대3, 3대4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는 똑같은데, 여기 앞에 페이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다르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아까 워크플로우랑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AI 얼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배우의 모델과 그다음에 좀 동양적인 미가 좀 잘 살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마스크인 한혜진님의 얼굴 두 개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페이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 모델을 여기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같은 페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다른 이미지의 얼굴을 바꿔보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를 전체 선택하고 커맨드 B 또는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이 노드가 실행되지 않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큐를 한번 돌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의 부분이 저희가 만든 페이스 모델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 얼굴의 유사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싶다고 하면 이 워크플로우를 좀 다 살리고 지금 모델을 섞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다 가린 다음에 이 위에가 이 위에 4개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딱 한 인물 하나의 사진들만 가지고 여기서 연결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물의 유사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서도 이 인물의 얼굴의 유사도를 좀 더 늘리려면 여기 페이스 이펙트라는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0.75로 올렸고요. 페이스 CFG도 2.5 정도로 올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물 얼굴의 유사도가 인풋 이미지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인물의 인풋 사진들을 지정해 두고 그 다음에 이 인풋에서 이 페이스 이펙트도 이 유사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에 대한 값도 일정하게 하면 똑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사진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인물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좋아했던 값인 그 워크플로우를 다시 불러올게요. 저는 이렇게 이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대로 선택하고 커맨드 C, 커맨드 V라는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왼쪽에 만든 이미지는 더블 테이크 서비스에서 만든 이미지고요.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또는 이제 업로드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 페이스 디테일러, 그러니까 얼굴을 바꿔주는 거를 같은 페이스 모델로 연결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얼굴의 유사도가 요 위에 있는 이미지와 거의 유사하게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한 번 더 좀 유사도 관련돼서 요 값을 3.5로 올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인풋 이미지와 더 유사한 값들이 나올 겁니다. 유사한 이미지들이 나올 겁니다. 대신 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이 기존 인풋 이미지와 조금 동떨어진 그 얼굴 교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 디노이즈 값도 1까지 한번 올려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도 꽤 유사한 얼굴형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디노이즈를 1로 올렸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리면 그 이미지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고개가 좀 틀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발류 값은 0.75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이미지도 있지만 이 페이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로드한 체크 포인트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외양 플러스 인풋 이미지들, 그 다음에 이 기존에 그려진 이미지들 있죠. 이 이미지 위에다 덧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인물을 뽑아봤고요. 한 가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3개 정도 하면 좀 더 확실한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노드를 복사해서 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더블테이크 서비스에서 뽑아온 이미지고요. 이 인물의 얼굴이 잘 드러나는 사진일수록 이 워크플로우가 잘 먹습니다. 더블테이크는 플럭스 모델을 이용해서 사진들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여서 미드저니처럼 쉽게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여기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들을 가져다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얼굴이 나왔죠? 네, 동일 인물이라고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싶으면 여기서 요 페이스 이펙트를 좀 낮추셔도 되고 페이스 CFG를 좀 낮추셔도 됩니다. 3 정도로 낮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전부 다 3으로 낮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얼굴이 들어갔죠? 이 두 개의 사진들도 같은 얼굴의 인물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동일 인물들의 얼굴 사진들이 계속 쓰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 인풋 이미지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요 체크 포인트도 영향을 받는다.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리오셈이 아니라 디즈니 있죠? 디즈니 픽사 카툰으로 이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요 사진들 인풋을 그대로 둔 다음에 MT 레턴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어 보면 디즈니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풍의 3D 캐릭터가 나오면서 이 얼굴이 유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잡힐 것입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 풍의 지금 정호연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브랜드의 얼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실제 존재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따라 하는 것은 조금 초상권 이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특정 모델의 얼굴을 만들어서 원하는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을 섞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리오셈 체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empty returnt는 잠깐 가려두고 아래에 있는 얼굴 교체 노드를 마지막으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요 모델 모델 이름을 가을이라고 지어줄게요. 가을이라는 AI 모델이 이 세 가지 얼굴에 동시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굴들이 잘 들어갔죠? 좀 특이한 형태의 어떤 좀 마스크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튀는 게 있으면 조금 이 CFG 값을 2.5로 낮춰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얼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가을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세 가지 사진에다가 가을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 본 것, 세 가지 사진에다가 가을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 본 것이고요.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드리면 인풋 사진 넣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풋 사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체크 포인트 어떤 거 쓰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 empty 레턴트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 기존 사진에다가 얼굴을 그릴 때는 기존 사진에 있는 얼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기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줘야 될 때는 페이스 이펙트랑 CFG를 늘려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는 이 페이스 이펙트랑 CFG를 낮춰주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스텝 값은 이 샘플링 AI가 좀 반복해서 작업하는 걸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걸 늘려주시면은 여기 만약에 잡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스텝이 18 정도로도 충분히 그런 잡티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페이스 모델은 자기가 한번 저장을 잘 해두시고 이 컴퓨터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 AI 모델, 여러분들만의 AI 모델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3D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진짜 더 실제 같은 유사도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AI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사도를 더 정확하게 잡기에는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면 CVD AI 가시면은 JWI, 로라 이런 것들은 학습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지 IP 어댑터를 쓴 게 아니라 유사도를 훨씬 더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럭스에서 로라 학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학습시킨 결과물이거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분의 얼굴이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도 얼굴 유사도, 자기만의 AI 모델을 만드는데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전체적으로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AI 관련된 거,
컴퓨터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해봐야지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제가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AI 강의는 이제 3주 코스고요. 그 다음에 현재 1기 모집 중이고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라이브 코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기존에 VOD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도 들으시면 추천드리는 강의고,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은 컴퓨아이 역시 시작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AI 모델 만드는 법,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IP 어댑터를 이제 사용하는데 IP 어댑터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셨지만 이 워크플로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IP 어댑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기 얼굴 모델을 어느 정도 강도로 유지할 건지 뿐 아니라 이 모델에 학습된 결과물들을 스타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캐릭터로 활용하실 건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제품 사진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모델을 이제 만드셨으면 제품 사진도 같이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 이제 모델, 제품 사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의도대로 역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트레이닝도 간략하게 소개를 이제 드리게 되고요. 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컴퓨아이 1주차 때 얘기를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랑 커스텀 노드들에 대해서 지금은 설치된 커스텀 노드만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커스텀 노드를 어떻게 또 설치할 수 있고, 저장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I 이미지 생성에서 좀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아까 CFG나 뭐 디노이즈 이런 값들을 줄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알 수 있는데, 그 값들이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도 역시 모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투 이미지를 이제 또 실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풋 이미지들이 실제 사람 얼굴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드로잉한 거, 그런 것들을 실제 사진으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도 AI가 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더 텍스트보다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 2주차 때는 AI 모델을 만들고 이미지 투 이미지 실습을 하게 됩니다. 3주차 때는 제품 사진을 만들게 되는데, 제품의 디테일이나 로고를 살리는 방법, AI가 그런 것들을 변형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사진의 배경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백그라운드를 그릴 때 텍스트로 그리셔도 되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 아까 여기 이미지 레턴트 저희가 어떻게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합성할 건지를 알려주시면은 AI가 일을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AI로 원하는 옷을 입히는 거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옷 제품 사진을 이용해서 AI 제품 사진이 이제 있을 때 그 제품의 모델과 백그라운드를 바꿔서 제품의 디테일을 유지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옷을 뭐 마네킹에 입힌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셀카로 찍은 옷을 이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 관련된 얘기도 같이 좀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보너스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이브 강의 일정은 3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 라이브 강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VOD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는 실제로 지금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AI 강의에 대해서, 컴퓨아이에 대해서 딥하게 좀 배워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VOD 강의는 일단 좀 평생 소장이고요. 이 강의 수강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뜯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을 좀 더 기초부터 좀 어려운 워크플로우까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관련돼서도 조금 더 복잡한 드로잉부터 좀 간단한 드로잉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AI에게 왼쪽에 이제 드로잉을 그대로 던져주는 거죠. 이런 포즈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VOD에서는 이런 드로잉 관련된 예제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커리큘럼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설치랑 둘러보기 이런 것들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는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파라미터, 그 다음에 파라미터 뭐 CFG, 디노이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델 사용해 보기 이런 것들도 조금 단계별로 구분되어서 원하시는 형태로 내용을 쪼개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컴퓨터에서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특정한 부분,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만 내가 AI로 그리겠다 하는 내용들을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조명을 조절하는 방법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조명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조명을 내가 원하는 방향, 또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조명을 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제품 사진이나 광고 사진에서는 좀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광고 프로젝트들을 좀 여러 개 진행하게 되고요.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것, 디테일을 살리는 것, 옷을 입히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역시 얼굴 만들고 재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네, 영상은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VOD 강의는 플럭스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VOD 플럭스 강의는 이 강의 내용과 연계해서 별도로 플럭스용 확장팩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컴퓨아이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VOD 강의를 들으시던지 해서 이 컴퓨아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 플럭스 확장팩 VOD가 나오면 전혀 무리 없이 플럭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 이 슬랙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슬랙 커뮤니티 눌러서 들어오셔서 슬랙에서 또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놀디 쿠폰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놀디 쿠폰도 아까 하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요 강의들 지금 라이브 한 거 기념으로 또 쿠폰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카카오, 이거는 제가 구매하기 누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성함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쿠폰 코드에다가 오픈 카카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요 라이브 강의가 지금 판매가가 21만 원인데 19만 원에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VOD 강의도 결제를 하실 때 제가 정말 최저가로 한번 요 할인폭을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합업 이렇게 입력하시고 쿠폰 코드 여기는 오픈 카카오 2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또 할인폭이 꽤 있는 금액으로 결제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관련돼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슬랙이나 아니면은 여기 왼쪽에 채널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어쨌든 반응이 꽤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조금 끊기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한번 그때는 이제 끊기는 이슈 해결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스쿨 룸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